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거의 전문가들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몰라요. 어머님들이 진짜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생각코딩 학습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미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반 학원하고는 달라요. 많은 학원을 다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싶거든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성적이 좀 오르는 편이에요. 저희 교육법이 우선은 특허를 받았어요. 이 교과서를 기본을 토대로 구조화 정리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 구조화 정리를 하면서 이 두뇌가 작동을 하고 저절로 암기가 되는 그런 교수법을 특허를 받았거든요. 문제만 풀어서 많이 틀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개념 정리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이 4, 5학년 때는 공부를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두뇌의 원리에 의한 인지과학 공부법을 알려주면 얘네들은 좋은 공부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시기가 사실은 4, 5, 6, 좀 늦는 다음에 중1,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아직도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공부법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저희 센터로 많이 오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저희 센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들 첫 번째가 공부를 해서 재밌어 본 적이 없어. 즐거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 공부는 항상 그 친구한테는 시험, 성적,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 아니 엄마의 잔소리, 이렇게만 공부가 인식이 된 아이들은 흥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머님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머니보다 우리 아이가 더 자기 자신 공부를 더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공부를 못하고 싶은 애들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왜 습관도 안 들고 흥미가 안 생기냐? 공부법을 몰라요.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머님들이 진짜 이거는 반성하셔야 돼. 애들 공부방에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상, 그 옆에 뭐 침대? 뒤에 침대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책상 앞에 앉고 싶으세요? 침대 위에 누워 있고 싶으세요? 이거를 좀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침대는 공부보다 더 좋은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침대 좀 분리시켜 놔야 돼. 공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책상.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장이나 이런 곳에 만화책 있는 공부방이 있어요. 또 이어폰, 노래 들을 수 있게끔. 또 스마트폰, 공부하고 있는 스마트폰 올려놔. 그러면 공부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잖아요. 당장 치우셔야 돼요. 공부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꾸준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계획적이에요. 근데 공부만 계획적인 게 아니라 기상, 일어나는 거, 그다음 수면, 밥 먹는 거, 학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다 계획적으로 해. 일상이 계획적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계획 자체가 없어요.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목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생길까요? 전혀 생기지 않아요. 계획을 세우는 아이와 세우지 않는 아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집중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시간이 사실 좀 길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던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이렇게 제거를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유혹에 빨리 넘어가. 공부 딱 10분 했어. 만족해. 스마트폰 이제 또 막 1시간 하고. 좀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의 차이. 또 방해 요소를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한다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에 간격을 두고 하는 걸 꾸준히 한다라고 하거든요. 꾸준히 하면 누적이 되니까 이게 성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꾸준하지가 않아. 오늘 뭐 엄마가 하라고 해서 아니면 오늘 내가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벼락치기 경우, 이거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고 했잖아요.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하기 싫으니까 내 안 하다가 뭐 시험 볼 때 이때만 잠깐 벼락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하고 잊어버리고 벼락치기를 하고
잊어버리고 누적이 안 돼. 그래서 성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벼락치기를 좀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쳐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 방법. 스카이 대학에 간 학생의 공부 방법. 이걸 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단권하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교과서나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융합하고 이런 과정,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또 알려주면 따라하면 좋은데 따라하지도 않아. 귀찮아서 그냥 무작정 문제만 푸는 거죠.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못하는 아이들 보면 거의 대부분 자신의 공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중 첫 번째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엄마 더 잘 돼 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거든요. 이 멀티태스킹이 뭐냐면 한 개를 할 때 두 가지 일을 못해요. 두뇌가 그걸 작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음악을 듣는 것이 좋을 뿐이야. 효율적으로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조금 이것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고집이 좀 센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고집이 세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거나 또 그 방법보다는 이게 좀 더 효율적이야 이런 걸 알려줘도 안 바꾸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공부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맞거든.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은 거의 전문가들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또 공부를 잘하니까 나쁜 쪽으로 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 또 코치의 조언을 조금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고집 피우지 말아라. 그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다 암기했으니까 그럼 이걸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하면 설명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성적은 나왔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암기하고 성적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안다라는 거거든요. 체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 그냥 무작정 암기하고 문제 풀어서 성적만 내지 말고 진짜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부모님의 차이가 엄청 있어요. 첫 번째가 부모님 자체가 규칙적이에요. 아이들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안 하는 부모님들은 갑자기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하다 갑자기 또 욱해 싸워. 네. 그런데 거의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 부모님 보면은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 이거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자녀의 공부 습관이 잘 들이지 않아서 많이 걱정되시죠? 이 댓글 보면 꼭 저학년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 아이는 너무 늦었네요. 우리 아이는 지금 너무 반항을 해요. 네, 충분히 그 마음 알아요.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실천하는 거. 부모님들이 조금만 바뀌어주셔도 또 규칙적으로만 해주셔도 우리 애들 진짜 바뀌거든요. 본인도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같이 실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또 해보시다가 또 안 되시는 부분이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